커버드 콜 ETF랑 채권 혼합이랑 그다음에 금연물 ETF. 네. 사실은 이거는 수익률이라기보다는 마음 편한 장기 투자를 위한 거거든요. 네. 배당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월 현금 흐름에 치중한 거고요. 채권 혼합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랑 미국 단기채를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위험이고요. 금연물 같은 경우는 정말 최악의 상황.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 침체까지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금만한 투자처가 없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 장기 분산 투자를 하면 한 월 3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문희로 기자님을 모시고 ETF 투자와 노후 대비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님 뭐 간단하게 소개 한번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증권사 5년 다니다가 이제 매일경제 신문으로 와서 20년, 올해가 20년이 됐네요. 그래서 네. 현장 경험은 25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ETF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좀 뭐 지금 오디오북으로 실제 좀 듣고 있는데 사실 기자님이 ETF 책을 쓴다는 거 이게 또 바로 또 매치가 안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책을 왜 쓰셨는지 그리고 ETF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ETF 책을 쓰게 된 데 이제 두 분의 인물이 떠오르는데 네. 일단 저희 집에 있는 딸, 우리 딸이 좀 이제 금융에 대해서 좀 할 때 이제 ETF로 네. 자산을 이제 서서히 불려가면서 금융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먼저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저희 매경 출판에 있는 선배가 네. ETF 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저를 이제 택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열심히 쓰게 됐죠. 어찌 보면 이제 기자님이 자기 아이를 위해서 네. 그 ETF라는 거를 뭐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쓰신 것 같은데 그럼 ETF가 뭐 좋으니까 우리 보통 자녀한테는 추천하는 건 좋은 거 추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개별 종목 투자들 많이 하시는데 ETF가 그거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이제 과자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슈퍼 같은 데 가면 이제 묶음 상품 있잖아요. 네. 제가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건 새우깡 하나만 그 순간을 해야 되지만 그 묶음 과자 상품을 사면 이제 동시에 제가 좋아하는 과자들 여러 개를 살 수 네.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 자체는 개별 종목보다 못하겠지만 여러 종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위험도를 상당히 낮출 수가 있죠. 그리고 네. 많은 돈을 투자하기에 좀 부담이 덜하고요. 아무래도 좀 하락 변동폭이 좀 적으니까 네. 좀 금액을 많이 투자할 때는 ETF 같은 것들 하는 게 좀 좋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이거 저도 이제 공감되는 게 요즘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같이 가다가 또 좀 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빠지는데 삼성전자 올라가고 하면은 그거 이제 하이닉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화가 나고 네.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분들도 기분 좋고 한데 사실 ETF 같은 것들 반도체 ETF, IT 이런 거 사면은 둘 다 가지고 있는 효과가 나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ETF 좋다는 얘기들은 요즘에 조금 얘기들 특히 많이 듣고 있고 특히 요걸로 이제 뭐 배당을 섞어가지고 현금흐름 만들기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한 월 300 정도만 받으면 여한이 없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ETF로도 뭐 그런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제 책에는 이제 커버드 콜 ETF랑 채권 혼합이랑 그다음에 금연물 ETF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거는 수익률이라기보다는 마음 편한 장기 투자를 위한 거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배당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월 현금 흐름에 치중한 거고요. 채권 혼합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랑 미국 단기채를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위험이고요. 네. 금연물 같은 경우는 정말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 침체까지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금만한 투자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 장기 분산 투자를 하면 한 월 300만 원 정도의 현금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갖고 그 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커버드 콜 얘기하면은 그 반응들 별로 안 좋거든요. 뭐 네. 저거 위험하다, 저거 원금 빼먹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 커버드 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꼭 이렇게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월 현금 흐름이 중요하신 네. 뭐 저를 포함한 5060들 그런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월급에 이제 피크를 찍었다가 점점 내려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소득 대체율이 한 43%밖에 네. 안 되니까 은퇴 이후에는 아무래도 분배금 혹은 이제 배당금이 좀 나오는 그런 금융자산들이 있어야지 마음 편하겠죠. 우리 네. 넷플릭스에 보면 그 김 부장 이야기 나왔잖아요. 거기서 상가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고정 비용이 너무 큰 그런 창업이나 어떤
부동산 투자는 조금 요즘은 네.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기대 수익률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ETF로 창업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여기도 나오게 됐고 이 책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결국에는 그 안정적인 급여를 대체하는 어떤 소득 이거를 다들 꿈꾸는데 그 부분에서는 커버드 콜이 어쨌든 뭐 단점도 있겠지만 그 배당률이 높으니까 네. 이걸 좀 일부 섞는다 아, 이런 개념 예, 정도로 예. 접근한다는 거죠. 네네. 이제 커버드 콜이 아무래도 영어로 돼 있으니까 네. 어렵고 이게 제가 최근에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커버드 콜을 직접 만들거나 그걸 네. 운용하시는 분을 만났거든요. 이게 사실은 커버드 콜이 그 멀티 에셋 전략이라고 하죠. 그 펀드 매니저들이 그러니까 프로들이 사용하는 전략이고 그런 네. 금융 상품이었더라고요. 이게 계속 금융 투자 업계가 투명해지고 이게 점점 일반인에게 공개되면서 커버드 네. 콜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썼냐 봤더니 1년에 어떤 경기 상황에도 8%를 연 8%의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커버드 콜 전략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기 상황이더라도라는 게 전제됐잖아요.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요즘처럼 주가가 쭉 오르는 장에서는 불리한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여지를 지금 당장의 월 현금 흐름, 월 분배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버드 콜 ETF를 검색해서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상방이 막혔다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어떤 그 ETF도 하나의 자산이잖아요. 거기서 자산에서 이제 기초지수, 주식 혹은 ETF를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콜옵션을 매도해서 그 인컴을 쌓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매주 하면 위클리 커버드 콜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분배금은 매월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펀드 매니저의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비쌉니다.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니까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 대신 이제 매달 주잖아요. 왜 이게 나왔냐면 사실은 높은 분배율보다는 기업들이 3분기 그러니까 분기마다 그 뭐 3개월에 한 번씩 주니까. 3개월마다 결산을 해서 이익 중에 일부를 배당을 주잖아요. 근데 매달 받고 싶잖아요. 우리 투자자들은 월급처럼 매달 받고 싶으니까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머리를 싸매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커버드 콜이고요. 네. 그래서 대신 상방은 막히고 하방은 뭐 역시 하락해도 결국에는 기초지수 하락하면 똑같이 하락합니다. 다만 이제 매달 주니까 손실이 일부 보전되는 건 아니냐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상품이지만 결국에는 어떤 기본 지수의 상승률을 못 따라가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미국 상장 이런 커버드 콜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애들이 제피랑 제피큐입니다. 네. 제피는 이제 S&P 500을 추종하고요. 제피큐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의 최근 5년 수익률을 보면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많이 주거든요. 10% 네. 이상씩. 그러니까 연기 기준으로. 상승분을 그냥 매월 월급처럼 주는 개념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상가네요, 상가. 아파트처럼 시세 차익이 올라가는 거는 별로 없는데 그냥 매달 그냥 월세 받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여기다 올인하면 조금 속상할 수 있겠어요. 주가 오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넣어라.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게 하락할 때도 리스크는 있는 거죠. 어쨌든. 똑같습니다. 주식이나 ETF나 똑같고요. 그런 리스크는 똑같지만 매달 주기 때문에 네. 조금 마음은 좀 편하고. 네, 회사 그렇죠. 이제 부동산업 비하면 정확한데 역시 네. 부익남님께서 정확하게 저보다 훨씬 잘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가들처럼 월세를 따박따박 받는데 이제 제일 걱정은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 상가 5억 주고 샀는데 월세는 따박따박 받았는데 결국 팔 때 보니까 3억 돼 있으면 원금 다 빼먹은 거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커버드콜 좀 걱정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5060 당장 현금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좀 생활비 쪽으로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일까? 그러면? 지금 방금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공실이 되면 네. 현금을 막히니까 끝나잖아요. 지금 커버드 콜의 문제도 그런 겁니다. 이제 커버드 콜이 ETF에 적은 ETF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어떻게 신박하거나 더 철학이 좋은 ETF로 사람들이 몰려가면 네. 그 ETF는 이제 자금줄이 물이 말라서 나무가 이제 말라 죽듯이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공실이 된 상가를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뭐 커버드콜보다는 좀 미국 주식들, 뭐 미국 배당주들 위주로 하는 미국 거가 더 안전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 이게? 투자자들이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수 추종 커버드 콜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피랑 제피큐가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이런 커버드 콜의 어떤 그 생리나 그 철학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굳이 해외 상장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네. 국내 상장 커버드 콜 ETF는 절세 계좌에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배당에 대해서는 절세 계좌에 담을 수 있는 ETF들은 이제 세금 혜택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일반 계좌에 담더라도 커버드 콜 중에 그런 그러니까 콜옵션 매도 차익에 따른 그런 분배금은
지금은 비과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커버드 콜 ETF가 뭐 강남 ETF다.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뭐 수억씩 넣어서 이제 매달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절세 효과가 있는 게 이 커버드 콜도 배당 일반 기업에서 나오는 배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생 상품 전략에 따른 인컴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배당은 세금을 떼지만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러 안 떼는 게 아니고 요걸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로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 10%의 뭐 분배금을 받는데 한 4% 정도는 뭐 예를 들어 세금 뭐 15.4% 내지만 6% 치는 그냥 뭐 비과세로 받으면 그럼 한 10억 정도 넣었다 그러면 꽤 괜찮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라는데 본인은 마음이 편하시대요. 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그겁니다. 이해를 하고 마음이 편하면 그거는 괜찮은 투자가 되지만 그거를 남이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거기에 전액 넣으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일부 생활비를 좀 보존할 목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깔아놓는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혼합 채권 얘기도 해주셨어요. 혼합 채권 ETF 채권 들어가면 더 벌써부터 좀 복잡한데 이건 왜 해야 되고 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부인간 채널처럼 유명한 채널이나 뭐 책을 보시는 분이나 모든 분들한테 다 얘기하는 게 지금 당장 IRP, ISA, 연금저축펀드를 들어라 하는 이유는 정부가 이제 우리들의 노후를 걱정해서 만든 절세 상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경우고요. 특히 이제 채권 혼합을 말씀드린 거는 이게 IRP는 퇴직연금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퇴직했을 때 퇴직금도 여기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안전자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이 30%가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IRP에 요걸 넣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IRP에 있는데 안전자산 규정을 채우기 위해서 요거 하나만 있는데 주식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70%를 뭐 주식형 ETF를 하시고 나머지 30%의 이 채권 혼합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전자산. 그럼 안전자산 비중이 실제로는 15% 이상.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혼합돼 있는 거니까. 혼합 50%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채권이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주식이 있는 거예요. 반은 주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합형이 아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팁인데 주식 비중을 85%게 늘릴 수가 있죠. 규정은 70%로 돼 있지만 그런 용도로 저 혼합 채권 ETF도 좀 넣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아까 세 번째로 금현물 ETF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뭐 ETF로 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들 하실 것 같고 꼭 금현물을 왜 내가 좀 보유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좀 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금에 대해서 이제 해박하신 분들은 뭐 KRX 거기에 이제 거래 비용이 싸니까 그래서 직접 하시고요. 실물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실물 같은 경우는 도둑이 훔쳐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가세도 높고 떼는 수수료도 높기 때문에 실물보다는 이제 ETF나 뭐 이쪽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모든 자산이 하락합니다. 이때 이제 금이 우리 자산을 조금 보호해 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마음 편한 장기 투자잖아요. 그때는 이제 모든 자산이 하락할 때 금이라도 버텨주면 괜찮은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그런 ETF들 대부분 갖고 있고요. 이 금 ETF는 없는데 그 이유는 이제 금 신탁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때 아무래도 그 펀드 사태가 있어갖고 은행 분위기가 안 좋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을 한 40분간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를 인내하고 금 신탁을 가입했는데 그때는 정말 손님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금값이 이렇게 고공하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미래를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산을 분산해 놓고 그렇게 자산을 분산하고 절세 계좌에 넣기 좋은 게 ETF니까 제가 말씀을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최근 안 좋으면 그 그릇이 뱉어냅니다. 지금 코인 ETF 같은 경우 지금 많이 돈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코인 값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저 금현물 ETF로 하면은 뭐 그 세금이 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절세 계좌에 넣을 수 있으니까 KRX 금현물 ETF를 근데 이제 나중에 뺄 때는 이제 과세 이연을 하는 거고요. 사실 ETF 절세 계좌에 ETF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ETF를 강조 드린 거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그 돈이 묶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만약에 너무 투자가 자유로우면 이게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럴 수 있죠. 물론 이제 ISA에서 뭐 돈을 인출할 수 있지만 그러면 세금 효과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윳돈을 어디 딴 데 허튼 데 쓰지 않고 또
좀 변동성이 큰데 넣지 않고 그리고 자주 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 ETF를 추천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장기간 묶이는 곳에다가 사실 금은 그냥 쭉 들고 가면 결국에 언젠가 한번 빛을 보니까 네, 한 맞습니다. 20년 투자하자라는 마음으로 못 빼는 데다 일부러 넣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나름 그 전략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급하면 금융자산부터 정리하는데 네. 못 빼는 돈에다가 이제 장기 투자해 놓으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커버드 콜은 사실 젊은 분들은 조금 뭐 이걸 내가 뭐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60대 뭐 이런 은퇴하신 분들은 되게 관심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당장 어쨌든 돈이 나오니까. 국내 상장한 것들 중에서도 좀 추천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같은 네. 경우 저도 여윳돈을 좀 넣었다가 또 네. 돈이 갑자기 필요해져서 빼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 돈이 여유가 있었으면 계속 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이런 테마형 ETF 치고는 굉장히 덩치가 크죠. 네. 아마 국내에서 가장 큰 ETF일 겁니다. 이쪽 방향에서는. 그리고 ETF 이름에 200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다 알 것 같으니까 생략하는 겁니다. 코스피 200. 그러니까 네. 코스피 200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이 코스피가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커버드 콜에는 좀 잘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왜요? 저 모르겠어요. 이게 커버드 콜에서 분배금 뭐 분배율이 뭐 10%가 넘는다 이렇게 하려면 변동성이 좀 커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느긋한 애들한테 이 커버드 콜 전략을 쓰면 이게 잘 안 돼요? 네, 분배금이 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 ETF가 좋은 시절은 약간 주가가 옆으로 기고요. 네. 일일 변동성이 클 때 좋습니다. 그러니까 파도는 치는데 결국 막 큰 물결이 있는 건 아닌 횡보하는 거. 그런 느낌으로 가면 이제 마음이 더 편해지죠. 네. 주가가 많이 오르지도 않는 상황인데 커버드 콜은 이제 매달 꾸준히 나오니까 좀 상대적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의 상황이랑도 좀 연관이 될 그럴 수 수도 있다고 있겠네요. 뭐 볼수 있습니다. 4천에서 계속 얹어져 네, 있으면은 네, 나는 예, 예. 매달 뭐 8% 10%씩 받는데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냥 네. 횡보하니까 네네네. 대신 올라갈 때는 좀 속쓰리다. 네, 올라갈 때는 그 상승 여지를 포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올라갈 거를 그냥 따박따박 월세 받는다. 네. 이런 것들 하면은 어쨌든 그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하신 분배금률, 소위 말하는 그냥 배당률 뭐 이런 게 좀 높은가요? 네, 많이 주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받아요? 지금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네. 그 반도체 비중이 높아서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월 분배금을 연간 배당률로 환산시하면 약 13% 13%.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올해 이제 이 커버드 콜 ETF가 41% 올랐거든요. 아, 네. 예, 그러면 연 분배율이 13%니까 합치면 54%잖아요. 네. 근데 코스피는 뭐 어제까지 72% 올랐습니다. 네, 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ETF 수익률 할 때 주가만 보지 마시고 배당이나 분배금이 나오는 거는 합산 연간 기준으로 하면 네. 비교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18% 정도 졌죠. 네. 커버드 콜 지금까지 지금 상황은. 근데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올인하면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러면 시장 평균 수익률도 못 쫓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올인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월 현금 흐름이 나오는 통로.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절세 계좌로 넣으시면 이거를 배당 재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매달 어쨌든 이제 따박따박 연 13%의 수익을 그 월세처럼 받으면서 남들은 물론 그거 없이 70% 벌었지만 네. 나도 한 40%는 벌었다. 네, 네. 추가 상승으로. 네. 그러면 저는 이게 노년층 분들한테는 충분히 매력적일 것 같은데요. 매우 지금 좋아하시죠. 근데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머니쇼라고 네. 이제 마고 코엑스에서 회사에서 하는 이제 재테크 제일 큰 행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ETF 쪽의 전문가는 ETF를 만든 사람이죠. 네. 자산운용사 타이거 쪽의 대표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5060을 위해서 만든 건데 의외로 젊은이들이 많이 하더라. 그리고 뭐 5060 세대들은 S&P 500 추종하는 그런 네. 지수형 ETF를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반대되네. 맞습니다. 지금 반대로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엄청 많은 분들이 보실 텐데 2030 분들은 본인한테 투자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의 어떤 현금 흐름보다는 네. 그런 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 코스피 200 이런 것들 지수를 기본으로 코어로 깔아 두셔야 마음이 편하고 이게 워런 버핏처럼 엄청난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커버드 콜 이런 것들은 이제 당장 현금 흐름이 좀 없어가지고 그 생활비가 좀 빠듯할 수 있는 네. 그런 분들한테 좀 적합한 투자라는 거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